현재 시각 8시 29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AI 버블론 무색하게 지난 주말 뉴욕 증시 강하게 올랐는데 보니까 마이크론은 말할 것도 없고 오라클이 또 올랐고 또 여기다 코어뷰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어서 AI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게 다시 확인이 됐다라는 해석도 있는 반면에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코어뷰도 우리 서학개미 또 선호주죠. 그렇죠. 예. 야, 근데 참 오라클 했습니다만 오라클이 저기 기억나시죠? 9월 10일 날 한 36% 올랐습니다. 네네네. 그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예. 6, 7, 8, 3개월짜리에 대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때 36%를 올라서 하루 오르는 걸로는 그 오라클 역사상 또 최고였고 그때 실적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니까 AI가 좋긴 좋으네요. 옛날 같으면 더듬더듬거리면서 한 1, 20분 걸릴 거 그냥 물어보니까 바로 나오네. 근데 클라우드 인프라 수주 잔고가 4,550억 달러. 예. 그래서 전년비 359% 급증하니까 주가가 하루 만에 36%나 뛰었는데 이 4,550억 달러 중에 3천억 달러가 오픈AI라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돼 놓으니까 저기 한번 오라클 차트 확인해 보시면 그날이 9월 10일 날 뛰었던 그때가 이제 최고점이었습니다. 네네. 그 이후로 이제 흘러내려서 야, 이게 지금 이제 177불까지 갔다가 이제 어제부로 이제 192불 가까이 왔는데 그리고 틱톡도 마찬가지예요. 예. 9월 13일 날 이미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9월 13일 날 토요일인데 주말인데도 우리나라하고 뉴욕 타임스나 이런 데서 또 보도가 됐어요, 이미. 그때 이미 오라클이 중심이 되어서 틱톡을 인수하는구나 해서 그때도 한번 한 2, 3일 또 이렇게 흘러내리던 주가 조금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새삼스럽게 어제 또 주말에 예. 사실 보면은 오라클 주가에 상장 이후에 계속 흘러내렸고 그것도 하필이면 닷컴버블 무너지기 직전에 이제 상장했다가 우리나라 전형적인 IPO처럼 계속 흘러내리던 주가 맥을 못 추다가 최근 한 1년 사이에 바짝 당겼는데 그동안 올랐던 거에 또 이렇게 절반 이런 식으로 떨어졌으니 다들 사고 싶었던 레벨이었죠. 그런데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있었던 일들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충강 대표는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올해도 네. 전반적으로 상황을 짚어봐야죠. 그래요.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도 진짜- 짚어볼 때가 됐습니다. 예, 오늘 레그넘 네.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2주 사이에 이 대표님 출연하시고 나서 2주 사이에 보니까 나스닥은 그동안에 우리가 난리를 쳤습니다만 2주 사이에 나스닥 지수는 1.15% 빠지고 S&P 500 마이너스 0.52% 그동안에 출렁출렁 했습니다만 이렇게 보니 우리 코스피가 1.94 거의 2% 코스닥도 1% 이렇게 빠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사이에 굉장히 사연은 많으세요 매일매일. 그리고 종목별로는 그냥 예, 맞아요. 네. 그야말로 춤을 췄습니다. 지금 이제 시점인 만큼 올 한 해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겠네요. 올 한해 굉장히 다사다난했죠. 다사다난했죠.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그러니까 네. 오래 걸릴 것 같고 예. 제가 보는 그 그래프를 제시해드렸는데 예. 제가 보는 올해 키워드 한 3가지 정도 키워드. 아무래도 4월 1일 날 그 판때기 관세 문제일 거고요. 음. 그리고 올해 저는 7월이 되게 중요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7월이. 네. 6월 25일 날 그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처음 제안 나오면서 7월 달에 연준에서 의사봉으로 통과 일단 시켰고 물론 지난 11월 25일 날 확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정해졌고 내년 4월부터 공식 시행인데 내년 1월부터 SLR 규제 완화하는 거 자율 시행하거든요. 이게 이제 내년 금리 전망하고도 맞물려 있을 텐데 네. 그 2가지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공교롭게 OBBBA 통과가 됐죠. 아하, 잘 그러네요. 아시겠지만 미국 예산은 1년 예산 피스컬 이어는 예. 10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오빠 법안의 감세, 네. 규제 완화 이런 등등의 것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 요 3가지를 키워드로 봤는데
지난 예. 12월 4일 날 이제 백악관에서 NSS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발간이 됐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매년 대통령이 입각하고 나면 내 행정부 때 앞으로 한 4년 동안 이런 방향으로 전 세계 또는 미국을 방향을 가져갈 거야라고 하는 청사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NSS 보고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자세히 살펴드리겠지만 NSS 안에서 우리가 투자 테마로 참고할 만한 걸 몇 개를 벌써 던져줬거든요. 예. 뭐 안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반도체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AI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NSS 발표된 그 하루인가 이틀 그 다음 날 제네시스 미국 에너지부 통해서 제네시스 프로젝트 발동시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그 핫하게 테마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성을 뭐 백악관에서부터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미 던져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올해는 일단 그랬고 근데 이제 주가를 좀 먼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네. 주가 S&P 500이 한 17% 상승했습니다. 네. 연초 이후로. 예. 물론 저기서 파란색인 거예요, 맨 위에. 그 위에 그래프에서는 그래프는 빨강색인데 제가 색깔을 좀 잘못 그렸고요. 아, 그 빨강색이 S&P 500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코스피 그래프입니다. 이게 뒤바뀌어 있는 예, 거예요. 위쪽의 그래프 중에 네네. 글씨하고 그래프가 색깔이 좀 제가 맞춘다고 맞춘 건데 색깔을 좀 거꾸로 미처 못 봐. 어쩐지 그러니까 좀 기울기가 가파른 게 네네네. 코스피고. 예. 파란색 제일 위에 있는 게 코스피고 네. 왼쪽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됐지만 이게 헷갈린 거고. 네, 오케이. 네. 저희 가끔 이런 실수를 좀 하는데요. 그래서 연초 이후로 S&P 500이 16이니까 네.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관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됐고 또 최근 한 12월 초 들어서 이제 AI주들 뭐 막 네. 과열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춤을 많이 췄지만 저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코스피는 잘 아시겠지만 뭐 한 67%, 70% 가까이 상승을 올해 했죠. 좋았죠. 예. 단연 1등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BOJ 금리 인상도 있었지만 의외로 대표 주가 지수 두 번째 상승을 한 게 일본입니다. 오호. 일본이 20한5% 올랐거든요. 되게 그래요. 재밌는 시장이었어요 올해. 일본 참 그러네요. 예,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대만 각권, 유로스탁, 영국 푸찌 네네. 뭐 그런 친구들이 한 20% 가까이 올랐고 네. 독일 닥스도 한 19점 몇 프로 올랐으니까요. 네. 1등이 단연 코스피, 2등이 일본, 3등이 이제 공동 3등 뭐 대만, 독일, 그다음에 영국 지수 이런 것들 그리고 나스닥이 한 16%, S&P 500이 달러 기준으로 하면 13%인데 원화 기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건 16.2%가 나오는 건 이제 원화 기준이니까요. 달러 값, 원 달러 상승한 걸 좀 감안해서 16%. 상해 종합 지수가 한 14.7% 정도니까 올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춤을 많이 춰서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리뷰 차원에서 이제 원 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제가 최근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 비를 좀 바꿨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내년에 이제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뭐 외환시장도 외환시장이지만 시차를 두고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 환율 문제가 이 파생을 해서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올해 코스피 뜬 게 뭐 펀더멘털도 펀더멘털이지만 정책적으로 일단 코스피 뭐 저기 상승시킬 거다 뭐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절반 이상은. 근데 최근에 그 이제 곧 아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도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수업 때문에 대학원 가서 저런 말씀 나누다 보니까 한 2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모 인사께서. 아, 그래요?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이. 네, 그런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러원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거는 국내 증시의 리스크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분명히 예. 펀더멘털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예. 코스피 뭐 제 느낌으로는 너무 이렇게 신뢰를 주지 마시고요. 코스피는 이제 조금 많이 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내년에 조금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 나오고 하면 또 이제 코스닥은 조금 오르지 않을까요? 사실 올해 저는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상승 저는 유동성 장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예. 그 정도로 좀 리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XY가 올해 한 9% 빠졌는데 연초 대비해서 원 달러는 또 반면에 7.4%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는 한 70% 상승을 했는데 네. 환율은 오히려 또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참 기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죠. 뭐 시장의 기현상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BOJ가 금리를 올렸더니 뭐 니케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증시 오르고 특히나 달러엔 환율은 더 오히려 상승. 155엔에서 157엔 후반대까지 그러게요. 확 엔화가 약세로 가는 그런 걸 갖다 이제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BOJ하고 고엇 하루 이렇게 증시나 예. 여러 지표들 움직이는 거 보면서 역시 펀더멘털이구나. 기본적으로 이제 엔캐리 청산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별일이 없었던 거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갔던 거를 저는 한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기본적으로 늘 잘 아는 대로 양국의 금리 차가 네. 실제 0.75로 올렸고 미국이 한 단계 내려서 상단 어퍼리밋 기준으로 3.75지 않습니까? 네. 그럼 3%의 기본적인 금리 차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아주 보수적으로 뭐 N달러 해지 비용을 한 1에서 1.5를 두더라도 네. 기본 네트로 차이가 1.5에서 2%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엔캐리 청산에는 큰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오히려 금리가 뜨고 엔화 값이 하락을 한 거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올릴 거라는 멘트가 있었잖아요. 네. 우에다 총리가. 예. 그리고 이제 이 재정 정책 쪽에서는 공격적인 재정 지출을 할 것이고 예. 이러면 이제 재정 문제, 뭐 건전성 문제라든가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를 또 올리면 잘 아시겠지만 정책 금리보다 시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건 시중 금리죠. 네네. 미국도 정책 금리가 있고 10년물 금리가 중요한 것처럼. 근데 시장 금리는 이 BOJ 결정 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슬금슬금. 그럼 이제 경제 체질은 훨씬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절대 일본 정책 이반자들이 포기 못하는, 제가 믿고 있는 포기 못하는 요소는 지금 잃어버린 25년, 30년 중에 저는 30년이라고 부르는데 30년을 한 15년, 10년 전에 아베노믹스 때문에 살짝 탈피했다가 지금 이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이 리플레이션이 살짝 오면서 요 과도기란 말이죠. 네. 그럼 여기서 경제 성장을 잡을 거냐 여전히 지원을 해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과도기 쪽으로 올라가는 물가를 잡겠다고 섣불리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서 그러다 보면 부작용으로 경기 성장세 자체가 다시 풀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저는 물가보다는 경제 성장 쪽에 더 방점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BOJ 금리 인상시키면서 했던 멘트도 그래서 결국은 금리 상승제도 마찬가지고 이 금리가 상승해서 경제 성장세가 조금 훼손이 있을 것 같다는 걸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 그래서 모든 증시 내지는 자본시장의 지표라는 거는 결국은 펀더멘털에 입각해서 보는 게 결국 맞는 얘기 아닐까 하는 혼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뭔가 미국은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파르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일본 역시 금리 인상도 그렇게 가파르지 않을 것이고 그 금리 차이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제 이런 환율 달러의 움직임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네. 간단히 보신다. 요약하면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주니어 딜러 때 이제 어디 협회에서 하는 부스 게임 갔을 때 딱 모니터에 어떤 뉴스가 뜨잖아요. 그러면 다들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반응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달러엔 하락할 만한 변수가 떴다. 그러면 전부 뭐 달러 숏만 주문이 나가니까 훅 빠지고 예. 또 거기를 무슨 뭐 개입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다 감고하니까 너무 그거 했는데 현실에서는 게임처럼 안 가더란 말이죠. 현실에서는 안 가는 게 결국은 보니 저는 그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지간히들 엔캐리 청산 쪽에다가 가능성에다 배팅을 했구나. BOJ 앞두고. 그래서 달러 엔 숏 배팅을 많이 해놨는데 막상 우에다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나 뭐 다카이치 총리가 돈 풀 걸 생각해 보나 네. 아니다. 그냥 달러 엔 숏 포지션은 다시 감아라. 이게 또 순식간에 후루룩 또 말아 올렸구나 싶은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요인이 결국은 펀더멘털 아니겠냐는 거죠. 예. 그러니 결국은 돈은 계속 풀어제낄 거고 네. 뭐 차이가 조금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 사이는 300bp의 금리 차이가 그러게요. 있고 그리고 우에다 총재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계속 악셀을 풀로 밟고 밟을 있으니 거고. 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개연성이 떨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미국 국채 얘기할 때 항상 뭐 미국이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해서 1년에 채권의 국채의 이자만 1,000조가 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전체 나라 총 부채가 몇 프로가 되는 줄 아시나요?
얼마죠? 우리가 국가 부채 얘기할 때 정부 부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예, 호도하는 겁니다. 정부 부채, 민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다 합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일본이 제가 2년 전에 집계를 해보니 BIS 데이터 가지고 직접 집계를 해보니까 420%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420% GDP 대비? 네, GDP 대비 420%고요. 우리나라가 참고로 300% 넘었을 거예요 이제. 이 미국이 2년 전에 260%였으니까 최근에 늘었다고 해도 한 뭐 270% 80%. 그러니까 미국 국채 걱정하기 전에 일본이나 우리나라 총 부채 걱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BOJ 금리 인상했을 때 시장 반응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펀더멘털에 따라가는 거다. 이런 해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인 이제 뭔가 그 글로벌 증시 상황 좀 체크해 봤고, 그럼 업종별로 미국만 놓고 봤을 때 업종별로는 성과가 어땠나요? 여전히 그래도 빅테크 관련주들이 예. 좋았죠. 아, 그리고 성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예. 변동성이 좀 심해서 그렇지. 예. 본격적으로 이제 업종 한번 훑어드리기 전에 네. 12월 초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그분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인도계인 것 네네. 같은데 네. 사비나 서브리마니안인가 이분이 그때 극심하게 막 브로드컴, 뭐 오라클 막 흔들릴 때입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멘트를 줬냐면 약간 에어팟킷 같은 상황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에어팟킷. 에어팟킷. 그러니까 이게 공기방울이 한 번씩 네네. 통통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공기방울이 아무리 많이 터져도 뭔가 타이드를 형성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도도하게 물결이 가는데 이제 그 물방울 한 번씩 통통 터지는 작은 움직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 표현이 아주 정확했던 표현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제가 늘 보여드린 뭐 주간 연초 이 업종별로 S&P 500 업종별로 상승률을 보시면 S&P 500이 지난 19일까지 지난 1년 동안 16.2%, 나스닥이 21% 가까이, 그다음에 테크가 24.2%, 뭐 유틸리티가 12%, 산업재가 의외로 18%, 통신 서비스가 한 20% 상승했고요. 중소형주가 올해 금리 상승 안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조금 약했다고 보이지만 중소형주 올해도 한 13.4%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쁜 주 아니었지만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하면 또는 S&P 500의 2023년도가 네. 그 원화 기준으로 하면 27% 상승했거든요. 2024년도에도 20.5% 상승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인 느낌으로 올해 하루 한 해 쉰 거예요, S&P 500이. 아, 그도 그럴 것이 관세 문제고 또 관세 문제만큼 더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게 7월 달에 OBBB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 10월인가 그 9월인가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TGA 잔고를 한 1조까지 찍었는데 그걸 계속 지출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제가 올 여름부터 9, 10월 달에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보기 좋게 빗나가게 섣부르게 미리 생각을 했었던 변동성이 뒤늦게 온 것 같아요. 지난 한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공격 이따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TGA 잔고 10월 달 10월 말에 1조 딱 찍었다가 네. 그러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한 3, 4개월 동안 7천억 달러를 시중에 유동성을 쭉 빨아들이면서 나라의 잔고를 채우고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지난 한 달 반 동안 2,500억 달러를 자그마치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할 거고 결국은 다 유동성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격을 가진 모든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살려고 하는 돈의 양이 늘어나야 오르가지고 줄어들면 빠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유동성이 정부에서부터 계속 공격적으로 이제 지출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차가 분명히 있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여전히 뭐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연말 랠리, 산타 랠리 그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년 초에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죠. 산타랠리를 갖다가 이제 통상적으로 뭐 어쨌거나 7거래일 정도는 보긴 보던데 크리스마스 전후한 연말에 5일 뭐 연초 2일 이렇게 연초 한 보는 2, 쪽도 3일 있고 이렇게. 연말 4일, 연초 3일 좀 이렇게 길게 보는 보시는 분들은 중순부터도 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12월 중순부터. 예. 근데 중순부터는 아닌 것 같고 이미 이제 지난주 흘렸으니까요. 얼추 한 7거래일 정도를 갖다가 이제 보는데 산타랠리 평균적으로 1.3% 올랐다. 그건 뭔 짜다리 랠리입니까? 1.3% 가지고 7거래일 동안에 하루에도 오르는 게 1.3%인데 동양고속은 하루에도 30% 해갖고 9번도 갔는데 그 카드 지난주 자빠지기 시작했지만 소장님 동양고속 그 얘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하도 웃겨가지고 주가가 아니 1.3%가 뭐 대단하다고 그걸 갖다가 랠리라고 그럽니까? 산타 그러고 산타 할아버지 뭐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모양 빠지는 거죠. 모양 빠지게 뭐 13% 정도 올라서면 몰라. 그래도 한 5% 정도는 올라줘야. 그래 하다못해 랠리가 5.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이제 대충 그 뭐
AI 버블로는 대충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푸닥거리로 마무리된 겁니까? 저의 느낌으로는 앞으로 오라클이라든가 뭐 코어위브라든가 이런 어떤 작은 에어팟킷 같은 이런 네. 문제는 계속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 내년에도 계속 뭐 이어질 수 왜 있을 것 그러냐면 같아요. 내년까지만 해도 한 7천억 달러 정도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예측이 네, 된다고 네, 합니다. 그 네. 7천억 달러면요. 우리가 자꾸 미국 시장 하니까 뭐 1조 달러, 2조 달러가 껌값처럼 들리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모든 빅테크라든가 이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지난주에 골드만삭스의 그 전략가가 하는 얘기가 7천억 달러 예상이 되는데 그 빅테크들의 프리 캐시 플로우로만 갖고 90%가 조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긍정적으로. 네. 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라클이라든가 코어위브처럼 자체 자금 가지고 힘든 회사들이 있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또 하나 좋은 회사들이라고 하더라도 내부 유보도 쌓을 것이고 R&D 투자에 필요한 것도 쌓을 거기 때문에 사모대출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제3자 조달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 재무구조가 조금 문제가 이런 회사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뭐 롱돌이로서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이런 롱돌이. 제가 지금 그 다른 채널에서는 롱돌이로 별명을 줘주셔가지고 롱돌이. 특히 지난주 같더니 롱또라이라고 그런데 저는 과격한. 자정작용이라고 봐요. 네. 제가 연초부터 항상 가끔 표현드렸던 미국 시장을 이렇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케빈 에셋, 케빈 워시, 존 윌리엄스 왔다 갔다 네네네.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이 프로앤콘이 부딪히면서 옵티멀 포인트 찾아가는 이 AI 관련한 이슈도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AI라고 하면 엔비디아만 놓고 보죠. 지난 5년 동안 확장을 해보니까 엔비디아가 12배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빠져가지고 고점할 때는 15배 올랐는데 네. 12배 중에는 분명히 묻지마 투자라든가 이 광분에 의한 투자가 분명히 있었겠죠. 예. 우리가 버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정작용을 하면서 좀 빠져가는 건강한 눈높이 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과정이 저는 적당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오르는 주가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네. 적당히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죠. 지난주 한 1, 2주 정도 그런 건전한 조정이었다라고 제가 이제 뭐 다른 채널 가서 그런 표현을 좀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0.9%,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4,061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4% 상승 예상됩니다. 919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10만 9,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55만 원. LG 에너지솔루션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38만 2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호가는 3%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28만 9천 원이고 HD 현대중공업도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52만 4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3%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7만 9,800원. KB금융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기아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5만 1,000원. 에코프로 BM 상승 예상되고 있고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1%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2,100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가 2.7%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만 6,600원. 코롱 티슈진, HLB, 펩트론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이 가운데 삼천당제약은 호가 23만 6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일단 호가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 쪽에서 반도체라든지 지금 뭐 바이오주 또 2차 전지 이런 쪽 움직임 또 전력주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네. 그러네요. 얼추 뭐 지난 주말 네. 야간 선물 반영하는 동시효과 흐름이네요. 네. 뭐 산타가 미국만 가겠습니까? 공평하게 우리도 오고 해야죠. 우리도 네, 좀 와야- 늦게 오더라도 좀 오고 해야죠.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참 그 뭐야 산타랠리 뭐 평균 1.3%도 웃기지만 이 마이클 버리가 법을 2년 후에 터진다는 소리 했다는 그거 보고 제가 참 빵 터지고 말았는데 2년 후에 터지면 그게 뭔 놈의 버블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 드리려다 말았는데 2027년 상반기 그 OTM 가격이 한번 걸어놨다는 네.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한 2년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한 걸로 갖고 새삼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마이클 버리 쓸데없는 얘기하고 막 시장 흔들리고 그럴 때 그 OTM 저 멀리 가격 계약당 뭐 10센트, 20센트짜리를 뭐 한 100억인가 90몇 억어치를 사놨다는 거죠. 다 말랐다가 그래도 좀 회복해 보려고 와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랬던 거 기억이 납니다. 아니 이러니까 좀 마이클 버리를 좀 쉴드 쳐주고 싶네.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는데 월가에서는 마이클 버리가 뭐 서울에서는 나름 이진우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그냥 너도 나도 에브리바디 롱롱 뭐 롱또라이 에브리바디 롱또라이가 돼버리면은 이게 장이 위험한데 네. 자꾸 그 터집 잡는 선수들이 있어 주니까 요렇게 짧게라도 맞아요. 하고 또 가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소장님이 그 역할을 자정작용인 톡톡히 거죠. 해주시고 계세요. 자정작용이라고. 나름이 아니고 톡톡히. 네, 지난번에 이제 국내 증시 시그널 행잉맨 얘기 주시면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저희끼리 이제 제작진끼리 한 얘기였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시장이 올라주니까 아니 그거 너무 좋았어요. 뭐 11월 월봉 행익면 아직 결론 안 났어요. 아직 진행 중인. 아직 모르는 거죠 결과를. 그거 그거 고점 열고 가면 이제 항복하는 거죠. 저도 미장은 모르겠는데 국장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데 저도 행잉맨이 아닐까. 저 사실 연초부터 계속 국내 장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펀더멘탈을 조금 보다 보니까. 이제 좀 4분기 정도 돼서는 약간 국장에 대해서도 좀 좋게 보시는 뷰를 딱 좋게 말씀 보시고 주셔서 나서부터 그날부터 네, 빠졌어.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실직고를 하면 네. 사실 저는 국장에 대해서 계속 안 좋아요. 그 뷰가. 그러면서도 코스닥 좋을 거라면서 내년에. 코스닥은 정부에서 활성화를 하겠다고 아, 약속을 예, 했기 때문에 예, 그건 분명히 예. 영향을 받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한국 국장에 대해서 뷰를 바꾼 거는 좀 죄송한 감도 있고 뭔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그때 좀 떠밀려서 나온 얘기지 네. 답이. 네. 그래서 계속 모르겠다. 매일 모른다, 매일 나쁘다 소리는 못 하니까 이제 한번 맞습니다. 좋다고 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참. 예. 이러다가 재밌는 닉네임 또 하나 생길 수도 있죠. 뭐 춘방꿀. 춘방골. 네, 그럴 수 있죠. 귀엽잖아요. 충랑이 반대로 하면 꿀 떨어지더라. 네. 국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반꿀은 어쨌거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맞았다 틀렸다 하면 반꿀 못 됩니다. 예, 꾸준히 틀려야 됩니다. 예. 아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외환 당국에서 계속해서 환율 대응 조치 막 내놓고 있잖아요. 주말에도 뭐 뉴스 계속 나오던데. 이 잡혀야 될까요? 안 잡히? 아닌 말로 저 같으면은 제가 여계 플레이어들 같으면은 1,480원에다가 콜옵션 매도 치겠어요. 그냥 먹겠는데 앉아서 그냥 다 먹겠는데요. 사실 환 전망하는 게 참 의미가 네. 없긴 한데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최근 보고서가 모건 네. 스테인인가로 기억이 납니다. 네. 일주일 전에 모건 스테인이가 보고서를 늘 냈는데 내년에 1,380원 콜을 하더라고요. 1,380원.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네. 근거가 뭔지를 이제 돌아가서 사무실에서 봐야 되는데 음. 이런 전망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좀 과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1,500원 넘어가고 막 이러면 제2의 IMF다 뭐 썸네일이 많습니다. 네, 뭐 근데 좀 우리나라가 그렇죠. 지금 뭐 제2의 IMF가 올 만큼의 체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네. 향후에 성장성 자체가 지금 조금 계속 감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펀더멘탈이 안 좋다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 재무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거나 뭐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민간 부분은 모르겠는데 정부의 부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높지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제2의 외환 사태가 오거나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제가 뭐 유가 환율은 전망한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 뭐 다 아시는 얘기시겠지만 모든 시장의 흐름은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죠. 네. 정부가 하는 일은 절대 그 외람된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단기적으로 환율을 잡겠다는 어떤 막 그 미봉책 이런 것들보다는 환율이라는 건 그 나라의 어떤 신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기업이 뭐 친기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성을 해줘야 이제 외국인 투자가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뢰를 좀
뭐 신뢰가 좀 인핸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에 좀 체크해봐야 될 뉴스 중 하나가 이제 최근에 미국 트럼프 이갱 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보니까 3년 만이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트럼프 뭐 매번 그랬겠습니다만 뭔가 국정 철학이 강하게 담겼다. 그럼 여기서 뭔가 또 시사점이 있겠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투자 쪽에서도 아까 뭐 살짝 언급드렸지만 이번에 NSS 딱 3개로 요약을 하자면 중국 까불지 마. 중국 까불. EU 정신 똑바로 차려. 예. 들뜨러진 타지 마. 그리고 자유무역 끝났어. 요 3가지입니다. 그래요. 아우. 근데 요 3가지가 EU에 대한 비판이 좀 강한 거 빼고 아까 정민 앵커님이 3년 만이라고 하셨는데 바이든 정부 때 했던 이후에 3년 만이고요. 그 이후. 트럼프 그러니까 일기 때 예. 한 번, 2번 편찬해 내고 3번째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끔 이번 NSS가 뭐 북한 얘기가 없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분명히 이 서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내 일기 정부 때 했던 걸 연장선이고 거기에 좀 보완을 했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기 때 내용을 좀 잘 봐야 되고 일기 때 그 기억나시죠? 뭐 irreversible 그러니까 북한 얘기하면서 불가역적이고 어떤 식으로 억제하겠다 뭐 이런 표현이 그거 그대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하면서 몇 가지 언급을 한 게 뭐 리쇼링, 재산업화, 공급망 확보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네. 반도체 생산, 에너지 지배력 확보해야겠다, 국방산업 기반 강화하겠다, AI, 반도체 등 기술 우위를 갖고 가겠다. 요 정도의 어조였단 말이죠. 그럼 벌써 업종으로 보면 반도체 당연하고 국방, 디펜스, AI, 바이오 뭐 이런 것들 벌써 키워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죠. 12월 18일 날 아까 언급드렸던 제네시스 미션 AI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 국가적인 얘기를 차원에서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오늘 국내 증시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2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진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들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AI 버블론을 잠재울 만큼 또 강한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BOJ에서의 금리 인상도 시장에서는 이미 예측했던 변수다라는 해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좀 상승 출발 예상이 됐었는데요.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8% 상승합니다. 4,096. 코스닥도 0.9% 올라갑니다. 923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 올라갑니다. 지금 109,400원. SK하이닉스도 4.9% 올라갑니다. 572,0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상승합니다. 382,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 올라가네요. 177만 5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갑니다. 85,300원이고요. 현대차는 좀 떨어지네요. 28만 7,500원. HD현대중업 소폭 상승합니다. 52만 2,500원. 두산에너빌리티 2.3% 올라갑니다. 79,200원. KB금융보합권이고 기아가 지금 0.3% 내림세로 12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소폭 내림세입니다. 지금 44만 7,500원. 에코프로비엠도 소폭 하락하네요. 15만 4,500원. 에코프로 보합권으로 9만 6,700원. ABL바이오가 0.4% 상승합니다. 19만 1,300원. 레인보로보틱스 약보합권이고요.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7만 5,500원, 코오롱티슈진도 1.3% 상승하면서 7만 5,700원, HLB는 보합권이고 삼천당제 2% 올라갑니다. 24만 4,000원, 펩트로는 좀 떨어집니다. 24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앞서서 보셨다시피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또 DB하이텍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파생된 온디바이스 AI, CXL 다 좋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AI 쪽부터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에이펙트가 지금 6.5% 강세고요. 칩셋 미디어도 3.5%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심텍도 2.68% 올라가고요. 마음 AI도 3.6% 상승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모두 2% 이상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페스아크도 2.8% 상승하면서 16,15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CXL 쪽도 볼게요.
TLB가 6.2% 강세고 코리아 서키트도 3.8% 강세고 네오셈, 오킨스 전자 모두 2% 이상 올라갑니다. 엑시콘도 14,850원으로 3.6%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QRT도 2%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또 스페이스X 관련주는 오늘도 급등하네요. 지금 HVM이 18% 급등합니다. 56,60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나노팀도 11% 급등하고요. 세아베스틸지주, 스피어 모두 8%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주아이비 투자, 컨택도 각각 3%에서 4%대 강세고요. 미래에스 벤처투자도 7%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강세고요. 모델솔루션도 오름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핵융합 에너지도 올라갑니다. 일진파워가 7% 강세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또 비츠로테크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모비스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츠로 넥스텍도 6.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사마컨덴서, 에로티 베큐um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묵 삼진식품이 오늘 상장을 했죠. 200% 넘게 상승합니다. 23,0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어요. 삼진식품 오늘 새로 상장한 기업 많이 올라갑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3,351억 원 순매도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은 1,133억 원, 기관은 2,301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83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72억 원, 82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은 지금 환율 자체가 30전 상승한 1,476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서 이게 속보로 나오나 봐요. 코스피 많이 오는가? 네, 제가 환율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였어요. 예. 수출 지표도 20일까지는 수출 전년비 6.8% 증가, 무역 흑자 38억 달러. 네. 이제 이렇게 좀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요거는 뭐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보다 이제 더 나가는 게 많다. 내지는 요 흑자분이 그대로 원화로 환전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환율은 고만고만하고 그래도 아까 개장 시황하실 때 음봉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또 음봉이 길어지진 않고 지속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네요, 그죠? 네. 개인들 또 올라오면 또 바로바로 또 차익 실현하시는구나. 야, 오늘 SK하이닉스 힘이 좋습니다. SK하이닉스. 예. 그래요. SK하이닉스 60만 원 언제 가나, 현대차 30만 원 언제 가나, 그거 지금 한번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현대차는 저 30만 원에 뭐가 발려 있나? 왜 그렇게 어렵죠? 한번 이번에 올라가나 싶었는데 로봇 테마로 네. 한번 그러게요. 올라가나 싶었더니 또 결국 미끄러져 내려왔고 30만 원에 뭐가 있지 싶기도 하네요. 앞서 이충원 대표님이 하시던 말씀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NSS에서 경제 네. 안보 예.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특히 또 이번 NSS가 이제 자유무역이 끝났다 이런 스탠스였으니까 그 던로우 독트린이라는 네.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널드의 던 예전 1950년대나 2차 대전 이후에 먼로 독트린 네. 기억나시죠? 유럽한테 우리 간섭하지 마. 예. 우리도 니네 간섭 안 할게. 예. 예, 자국 이제 뭐 서로 비간섭주의 먼로를 합쳐서 던로 독트린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투자 아이디어를 꼽아보는 거죠. 첫 번째 경제안보 아까 언급드렸던 반도체, 국방, 디펜스, AI, 바이오 그리고 던로 독트린이라고 하면 네.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 이런 표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국방 비용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나토의 국방비를 70%를 미국이 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번에도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을 의무화하는 거를 권고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사실 강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미국이 돈을 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 돈 쓰게 되는 거를 미국 자국 경제 서포트하는 데 쓰게 되면 미국 안 그래도 유일의 강대국인 미국이 얼마나 더
성장 내지는 성장의 기반이 확보가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이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참 뭐 미국으로만 보자면 뭐 아주 긍정적인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중강 대표께서도 매크로 지표를 갖다 많이 뜯어보시는 편인데 지난주 나왔던 그 CPI 어떻게 보세요? 뭐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네, 존 윌리엄스가 이제 신뢰성 얘기를 했는데 뭐 한 달 거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달 걸 추산을 못했다는 건데 한 달 건너서 나온 거니까 왜곡 그런 의미에서 왜곡일 수는 있겠지만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유가라든가 네. 이 쉘터 OER 집주인 등가 임대료라든가 예. 그다음에 주거비가 지금 몇 달 올해 들어 계속 월간으로 0.2 많을 때 0.3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단순히 곱하기 12 해보더라도 한 3%대 정도 성장을 안전하게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세가 꺾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이건 근원이건 간에 하락세는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난 2월 14일인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오버오피스에서 스카페센트 재무장관 너 해 그러고 지명 딱 받자마자 얼마 안 돼서 오버오피스에서 트럼프 책상에 앉아 있고 스카페센트가 옆에 서서 폭스뉴스하고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네. 5가지 정책 방향을 천명을 하거든요. 10년물 금리 잡을 거고 유가 잡아서 물가 낮출 거고 등등등 3% 성장 유지할 거고 지금 그때 정책 방향 천명한 거하고 지금하고 크게 다른 패스인가? 저는 일관된 패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제 3분기 속보치 GDP 성장이 발표될 텐데 GDP 나우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3.8, 3.9, 4.2 갔다가 지금 좀 조정돼서 3.5, 3.6에서 3.5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조정이 되더라도 뭐 3% 정도는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1, 4분기 마이너스 0.5에서 2, 4분기 3.8이었습니다. 3, 4분기가 만약에 3%대만 나온다고 하면 연간으로 지금 거의 뭐 2.5% 정도는 나올 거니까 뭐 물가도 안정돼 있는 상황, 뭐 경제 성장률 괜찮은 상황.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받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저가 매수를 하라고 계속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못 찾아뵌 기간 동안에. 그래서 하여튼 좀 곁다리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네네. 저는 물가 하락세는 당분간 될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왜 이렇게 물가가 안 뜰까? 제가 이 자리에서도 계속 물가 걱정을 하면서 발목을 한번 잡지 않겠냐 전망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뭔가 관세 영향이 좀 뒤늦게 나타날 거다. 네네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제까지 안 나온 거는 지난 11월까지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분명히 이제 기조적으로 물가 걱정이 안 해도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 중반부터 계속 고민을 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니까 과연 물가가 뜨지 않을 만한 근거들이 있더라는 거죠. OBBA 감세안 저는 이게 메가토큰 법안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꼭지 중에 가장 먼저 감세안, 법인세 인하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가끔 언급이 안 되는데 이번 OBBBA에서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설비 투자했을 때 보통 감가상각을 하면 20년, 30년에 걸쳐서 이렇게 연 단위로 비용 처리를 찌끔찌끔 해주지 않습니까? 화끈하죠. 이번에 설비 투자했던 걸 일회로 비용 처리 한 방에 다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2, 4분기 때 분명히 AT&T 대표가 가이던스 얘기하면서 이 OBBBA 설비 투자 인정 덕분에 28년도까지 향후 3년 동안 적게는 8조, 많게는 28조 달러의 비용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비용 감축이라는 거 이거 마진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법인세 인하라는 건 마진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지금 관세가 판때기 관세 이전까지 미국이 거래국들에 부과했던 보편 실효 관세가 2.2%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 추산 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대충 추산해 보니까 10에서 한 15% 실효 관세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4배에서 5배 상승한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물가로 전이가 안 될까 보니까 분명히 수입업자들이 떠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물가로 전이가 안 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OBBB에서 감세해주고 설비 투자 한 방에 인정 다 해주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마진이 훼손되는 부분을 방금 감세나 설비 투자 비용 인정으로 복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머리 좋은 정책을 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추산할 수는 없지만 AI가 도입되면서 특히 중소형 회사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효율성에 있어서. 왜냐하면 회사 소개 자료 팜플렛 같은 거 동영상 만들어도 뭐 몇천 달러씩 주면서 외주를 줘야 되는데 한 달에만 22달러 정도 가지고 동영상 뚝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분명히 그 효율성, 생산성이 증대되는 실제 노동 생산성 증대하고 있고요, 지금.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세 때문에 상승했던 부분만큼 가격을 인하시킨다는 소식을 이 자리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1, 3분기에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이 상반기에 30% 가격 인하시켰거든요. 이런 보도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히 그래서 물가가 지금 관세 인상만큼 정가가 안 되고 이 스스로 해소를 하는 이런 뭐 정책적인 어떤 수완을 발휘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뭐 어찌됐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모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게 이제 물가도 잘 안 잡히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알맹이는 없었죠. 여기서 나온 뭐 제네시스 미션 관련해서 또 글로벌 테크 기업들 참여하는 소식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어떤 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빅테크 기업들은 빅테크, 예.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세는 계속 될 겁니다. 다만 이렇게 상승했던 게 이제 감속을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격증 공부할 때 뭐 코어 전략, 새틀라이트 전략, 뭐 핵심 전략, 주변 전략 네네네.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식 내에서라고 할 때 저는 이 빅테크 AI 관련 업종 종목들은 코어로 기본적으로 한 4에서 50%를 가져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수혜받을 만한 또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내년 전망 자료를 준비 중인데 보니까 또 투자할 만한 업종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 내년 이제까지도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저는 그 전기 배송, ESS 이쪽이 굉장히 수혜를 크게 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통 종목으로 말씀드려야 많이 다가오실 테니까 엔비디아가 지난 5년으로 보면 한 12배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전기 배송 엔지니어링 업체 대표적인 컴포트 시스템스라는 회사가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17배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보다 더 빨리. AI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AI가 말이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컨셉을 내년도에는 기본 AI를 깔고 거기에 수혜받을 만한 다른 업종, 예를 들면 뭐 아까 전기 배송이라든가 또는 저는 내년도에는 이제 부동산 리츠, 중소형, 거기에 산업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승세가 좀 괄목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리츠는 금리 인하 수혜죠. 연초부터 이렇게 많이 그거 언급은 네. 하셨는데 그런데 조금 쉬었습니다. 금년에 별로 각광받지는 맞습니다. 못했죠. 중소형은 괜찮았는데 이 부동산이 금리가 안 빠지니까요. 네. 무슨 뭐 일종의 회색 코뿔소 비슷하게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그 상업용 부동산 부실인데 그 얘기는 요새 이제 거의 뭐 잘 안 들려요. 뭐 이 대표 보시기에 별로 우려 사항 아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부동산 리츠 포트폴리오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계속 팔로우를 하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면 가장 2, 3년 전에 문제였던 게 고금리 때문에 뉴욕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30%, 40% 그거 다 주택용으로 주거용으로 다 전환을 해서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뭐 국내 부동산 PF 관련해서 뭐 대충 들리는 얘기는 없으시죠? 계속 보고 있죠. 제가 증권사에서 상품 네. 총괄하면서 그걸 네. 심사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제가 면밀히 보고 있는데 예. 국내는 또 미국하고 또 사정이 달라요. 국내 부동산 보시는 앵글을 미국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이즈 자체가 틀리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르다. 그럼요. 펀더멘털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은 저는 PF 쪽은 조금 불안합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만 드려서 좀 송구하긴 한데요. 아니 그러면 이제 미국은 롱으로 보시는 거고 네. 우리나라는 코스닥은 코스닥 시장은 정부에서 키운다고 거고, 했으니까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 이런 리스크 변수들은 좀 챙겨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뭐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미국과 제가 안 그래도 마지막 장에 예, 정리를 예. 해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기회 요인이야 네. 가끔 말씀드렸으니까 위험 요인 중에 예. 이게 좀 심각할까, 뭐 적당히 영향을 미칠까, 뭐 무시해도 될까 좀 나눠봤습니다. 네, 네, 네. 시각마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예. 좀 길게 볼 때 글로벌 공급망 균열이 이번 NSS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가속화될 거예요. 중국이 어떤 식으로도 이제 네. 중국 경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지금 디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고 중국 경기 부진 문제가 언제고 됐건 한번 증시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느낌 들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선거인데 뭐 혹자들은 이제 내년 초에 그 대법원 얘기한 것처럼 관세 판결 문제일 수도 저는 이것도 그냥 에어팟킷 같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 대세에 지장 없을 거고 예. 증시 고밸류에이션이야 늘 있는 문제고 저는 사실 밸류에이션은 중요하게 안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 문제인데 적어도 중간 선거 시행 날까지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중간 선거 딱 해서 만약에 공화당이 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테니까 그건 내년 얘기일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제 AI 옥석 가리기는 아까 언급됐던 대로 계속 되겠죠. 또 계속 되어야
과한 상승에서 적당히 아까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좀 적당한 어떤 자정작용, 네. 건강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을까. 요 몇 가지 정도가 리스크로 요인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한 40여 개 정도 이제 구루들의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는 요 몇 가지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걸 정리를 해갖고 온 거거든요.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